중국 교육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명문 중학교 긴급 교사회의 상위권 학생들이 한자와 영어 발음 구간에서 집단 붕괴했습니다. 교육 통계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전교 상위권 학생 천하오란이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바보인가 봐요.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그 아이 공책에서 중국도 병음도 아닌 낯선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글자 하나가 명문학교, 학부모, 교육청까지 뒤집어버렸죠. 대체 왜 중국 학생들은 한자를 버티기 위해 한글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날 성적표를 들고 교무실 책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베이징 시다중학교 생활지도부 교사 린샤 오웨이입니다. 15년간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봐왔죠. 중간고사 성적표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평소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 12명이 국어 독해 영역에서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영어 발음 영역도 마찬가지였죠. 린 선생님, 이번엔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봐요. 동료 교사 장리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 난이도는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쉬워졌죠. 그런데 왜 가장 성실한 학생들만 무너진 걸까요? 스마트폰 중독?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사교육 부족? 말도 안 돼요. 이 학생들 학부모는 연간 10만 위안씩 과외비를 쓰는 분들이었죠. 저는 성적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자 발음 정리 구간에서 집단 실수가 발생했어요. 암기 문제에서 유독 혼선이 보였죠. 읽기 속도는 느려졌고 문장 이해는 더뎠습니다. 교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학생들 집중력이 떨어진 겁니다.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교장 왕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집중력 문제라면 전체 학생이 무너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왜 상위권만 무너졌을까요? 저는 회의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3학년 7반 교실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죠. 가장 성적이 좋았던 학생 천하오란이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하오란아,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발음 연습했어요. 병음표도 100번씩 썼고요. 그런데 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바보인가 봐요. 천하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노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스템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걸. 중국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 체계입니다. 발음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병음조차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암기 부담이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하지만 정말 당연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교육부 통계 자료를 뒤졌습니다. 최근 3년간 베이징 시내 중학교 국어 성적 하락률이 12%였어요. 영어 듣기 평가 오답률은 18% 상승했죠. 학생들은 더 많이 공부하는데 성적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천하오란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오란아, 내 공책 좀 볼 수 있을까? 네, 선생님. 천하오란이 공책을 건넸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죠. 병음 옆에 낯선 문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합된 이상한 기호들. 처음 보는 문자였어요.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천하오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벌 받나요? 천하오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문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규칙적이고 체계적이었죠. 부정행위용 암호라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마치 또 하나의 언어 체계 같았어요. 이게 대체 뭔지 설명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한글이에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천하오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글, 한국 문자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중국 학생이 한국 문자를 공책에 적는 거죠? 학교 규정상 외국어 사용은 영어 수업 시간에만 허용됩니다. 저는 압수를 고려했어요. 왜 이걸 쓴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병음보다 훨씬 쉬워요. 한 글자로 발음 하나를 정리할 수 있어요. 병음은 철자를 다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한글은 자음 모음만 알면 돼요. 선생님, 저는 부정행위 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헷갈리지 않으려고 정리한 거예요. 천하오란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한 옆에 한글로 한이라고 적혀 있었죠. 위. 옆에는 위라고. 병음 한과 유를 쓰는 것보다
확실히 간결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애들도 이렇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몇 명 있어요. 근데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알면 혼날까봐요. 천하오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교사 장리화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린 선생님, 당연히 금지해야죠. 학교 규정 위반이잖아요. 외국 문자로 노트 정리하는 걸 허용하면 앞으로 뭐든 다 허용해야 해요. 장리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규정은 명확했죠. 하지만 천하오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생존 방법을 찾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한글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배우기 쉽게 설계된 과학적 문자 체계, 유네스코가 인정한 우수한 문자,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발음 표기 가능.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가 있었다니. 다음 날 저는 천하오란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 달만 지켜볼게. 대신 조건이 있어. 네 성적이 오르면 계속해도 좋아. 근데 떨어지면 당장 중단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하오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성적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주차 국어 쪽지 시험에서 85점, 평소보다 5점 올랐죠. 2주차 영어 발음 평가에서 92점, 이전 평균보다 8점 상승했습니다. 3주차 암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한글로 정리하면 머릿속에서 발음이 바로 떠올라요. 병음은 철자 순서를 생각해야 하는데 한글은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요. 천하오란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규정 위반으로 막아야 할까요? 그날 오후 3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린 선생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최근 우리 반 학생 몇 명이 자습 시간에 이상한 문자를 공책에 적어요. 확인해보니까 한국 문자더라고요. 이거 문제 아닌가요?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죠.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막을 것인가? 아니면 지켜볼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천하오란의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한글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이걸 쓰면 덜 무너진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린 선생님, 왕밍의 성적표 보셨어요? 3학년 7반 담임 천 선생이 교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왕밍, 학년 전체에서 하위 5%에 드는 학생이었죠. 부모님은 사천 지역 출신 노동자였어요. 사교육은 꿈도 못 꾸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왕밍이 이번 월말고사에서 국어 78점을 받았어요. 78점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지난 학기 평균이 53점이었어요. 25점이 올랐습니다. 영어는 더 놀라워요. 듣기 평가에서 처음으로 80점을 넘었어요. 천 선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왕밍을 따로 불렀습니다. 밍아, 요즘 뭔가 달라진 게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거 써봤어요. 하오란 언니가 알려준 거요. 왕밍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왕밍의 공책을 펼쳤어요. 천하오란의 공책보다 훨씬 지저분했죠. 글씨도 삐뚤삐뚤했어요. 하지만 열정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한자 옆에 한글 발음이 빼곡했죠. 왜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제가 물었습니다. 병음은 너무 어려워요. 알파벳 순서 외우는 것도 힘든데 성조까지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한글은 그냥 모양만 보면 돼요. 저 같은 바보도 할 수 있어요. 왕밍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아이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져 봤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왕밍의 어깨를 툭 쳤어요. 너는 바보가 아니야. 그냥 너에게 맞는 방법을 찾은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왕밍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한글이 상위권 학생들의 효율 도구가 아니라는 걸,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구명줄이라는 걸, 병음 체계는 이미 기초가 있는 학생들에겐 괜찮았어요. 하지만 기초가 약한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었죠. 그 주말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학생 15명, 이 중 10명이 하위권 학생들이었어요. 평균 점수 상승률은 18%, 상위권 학생들은 5% 상승에 그쳤죠.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무너지는 학생을 붙잡는 도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무 회의가 있었어요. 린 선생님,
학생들이 한국 문자를 쓴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장 왕젠민이 따졌습니다. 부교장님, 하지만 성적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적, 린 선생님. 우리는 중국 학교입니다. 중국 문자로 공부해야죠. 외국 문자에 기대는 건 중국 교육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왕젠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자존심과 학생의 성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니 이게 교육자의 고민이어야 할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날 오후 3학년 전체 교실을 돌아다녔습니다. 7반에서 4명, 8반에서 6명, 9반에서 5명, 이미 25명 이상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성적 하위권 학생이라는 점이었죠. 선생님, 우리 딸이 요즘 공부가 재밌대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왕밍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공부가 재밌다는 말, 하위권 학생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최소한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겠다고. 그날 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저 처음으로 1등급 받았어요. 왕밍이었습니다. 린 선생님,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교장실로 향했어요. 교장과 부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린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교장이 학부모 게시판 화면을 돌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국 문자도 제대로 못 배우면서 한국 문자를 배운다니 말이 됩니까? 학교는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중국 명문학교에서 외국 문자로 공부한다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민원 게시판이 난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터진 겁니다. 내일 긴급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글 사용 학생 명단을 파악하고 즉시 금지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부교장 왕젠민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학생들에게 연락했죠. 애들아, 내일 조사 들어온다. 공책 조심해. 제가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교장이 각 반을 돌며 조사를 시작했어요. 학생들 책상과 가방을 뒤졌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글이 적힌 공책이 단 한 권도 나오지 않았어요. 린 선생님, 학생들이 미리 숨긴 것 같습니다. 부교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천하오란이 교무실로 찾아왔죠. 선생님, 이거 보세요. 천하오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위챗 그룹 채팅방이었어요. 이름은 한글 발음 정리방. 참가자가 87명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스크롤을 내렸어요. 학생들이 만든 한글 발음표 PDF 파일이 공유되고 있었죠. 한자 2000개에 대한 한글 발음 정리본이었습니다. 누가 만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8반 리웨이랑 9반 장시안이요. 둘 다 컴퓨터 잘해요. 일주일 동안 만들었대요. 천하오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PDF 파일을 열어봤어요.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한자 부수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 발음끼리 묶여 있었죠. 발음 변화 규칙까지 한글로 정리돼 있었어요. 이건 학생들이 만든 교재였습니다. 그룹 채팅방에 누가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3학년 전체요. 그리고 2학년 애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천하오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어른들이 금지를 논의하는 동안 아이들은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조직화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선생님, 그리고 이거요. 천하오란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룹 멤버 목록이었어요. 저는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왕수린, 부교장 왕젠민의 딸이었습니다. 가장 강경하게 금지를 주장하던 그 부교장의 딸이 학생들 스터디방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언제 들어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사흘 전이요. 국어 성적 때문에 고민하다가 친구 따라 들어왔대요. 천하오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부교장은 회의실에서 자존심을 외쳤지만 그의 딸은 교실에서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제가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부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나도 써보고 싶어요. 진짜 도움이 된대요.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다. 아빠는 내 성적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요. 왕수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죠. 어른들의 체면과 아이들의 절실함 사이에서 이미 균형은 깨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학생들의 한글 사용 문제입니다.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교 강당이 꽉 찼어요. 학부모 300명이 모였죠. 저는 단상 옆 교사 좌석에
조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갈렸죠. 먼저 반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장이 말했습니다. 3학년 학부모 대표 리밍이 일어났어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국 문자도 제대로 못 쓰면서 한국 문자를 배운다. 이건 중국 교육의 패배입니다. 우리는 5천년 문화대국이에요. 외국 문자에 기댈 이유가 없습니다. 리밍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반대 측 학부모들이었죠. 맞습니다. 병음 체계가 있는데 굳이 한글을 써야 합니까? 이건 정체성 문제입니다.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제 말 좀 하겠습니다. 왕밍 어머니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죠. 학부모들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민이가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고 했어요. 처음으로요. 3년 동안 학교 오기 싫다고 울던 애가 요즘은 집에서 공책 펼쳐요. 저는 중국 교육이 패배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우리 애가 살아났다고 봅니다. 왕밍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리밍이 다시 일어났죠. 그건 개인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교육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원칙을 무너뜨릴 순 없어요. 리밍이 반박했습니다. 원칙이요? 그 원칙 때문에 우리 애가 3년 동안 바닥이었어요. 선생님들은 포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니까 원칙을 지키래요. 그럼 우리 애는 계속 바닥에 있어야 했나요? 왕밍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린샤오웨이. 이 학교 생활지도부 교사입니다. 15년간 학생들을 봤어요. 이번 일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니까요. 하지만 3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데이터를 모았고요. 한글을 사용한 학생 52명 중 47명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평균 상승률 16%예요. 특히 하위권 학생들은 28% 올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정체성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너지는 걸 막는 문제예요. 저는 중국 교육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체면을 지킬 순 없어요. 교육자로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밍이 일어났어요. 린 선생님, 그럼 앞으로 뭐든 효과 있으면 다 허용하자는 겁니까? 일본 문자도 영국 문자도 리밍이 따졌습니다. 효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글은 발음 표기 전용 문자예요. 병음과 같은 기능이죠. 차이는 병음보다 배우기 쉽다는 겁니다. 이건 중국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중국어를 더 잘 배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중국 학교에서 한국 문자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리밍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또 손이 올라갔어요. 왕수린이었습니다. 부교장 왕젠민의 딸이죠. 부교장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 저도 써봤어요. 왕수린이 말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부교장이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왕수린은 계속했어요. 저는 전교 15등이었어요. 이번 학기 중간고사에서 7등했고요. 한글로 발음 정리했어요. 아빠는 제가 부정행위했다고 생각하세요? 왕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교장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린 선생님, 베이징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연락 왔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전화를 넘겼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심리학과 장위안 교수입니다. 귀교 한글 학습 사례에 대해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연구팀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장위안 교수와 대학원생 4명이었죠. 학교 회의실이 임시 연구실로 바뀌었습니다. 학생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글 사용 여부, 사용 기간, 성적 변화, 학습 시간,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할 겁니다. 장위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2주 동안 진행됐어요. 한글 사용 학생 52명, 비사용 학생 150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했죠. 설문지, 면담,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전체가 연구 현장이 됐어요. 린 선생님,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위안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글 사용 학생들의 발음 정리 시간은 평균 23분입니다. 비사용 학생들은 41분이에요. 거의 절반 수준이죠. 복습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사용군은 35분, 비사용군은 58분입니다. 장위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읽기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글 사용 학생들의 발음 오류율이 8%예요. 비사용 학생들은 19%고요. 특히 성조 정확도에서 차이가 극명합니다. 한글 사용군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장위안 교수가 다른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대학원생 한 명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영어 점수도 올랐어요. 한글 사용 학생들의 영어 듣기 평가 점수가 평균 12점 상승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죠. 한글이 중국어 발음 정리에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외국어 전반에 영향을 준 겁니다. 대학원생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음 체계를 정리하는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정리하면서 소리를 구조화하는 훈련이 된 겁니다. 이게 영어 발음 학습에도 전이된 거죠.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된 겁니다. 장위안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래프를 다시 봤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했어요. 암기 속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글 사용 학생들이 평균 37% 빨라요. 같은 분량을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조군보다 짧습니다. 흥미로운 건 망각 속도예요. 한글 사용군의 일주일 후 기억 유지율이 73%입니다. 대조군은 51%고요. 장위안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 개선이었죠. 학습 스트레스 지수도 측정했습니다. 한글 사용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평균 28% 감소했어요. 자기 효능감은 34% 상승했고요. 대학원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팀은 학교 전체 교사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교장, 부교장, 전체 교사 60명이 참석했죠. 결론적으로 한글은 중국어 학습 보조도구로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두드러진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장위안 교수가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부교장 왕젠민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 그래도 이건 중국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쓰는 겁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합니까? 왕젠민이 물었습니다. 부교장님, 저는 연구자입니다. 바람직함을 판단하는 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효과는 명확합니다. 학생들이 더 빨리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덜 힘들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학교가 결정할 문제죠. 장위안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왕젠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죠. 숫자 앞에서 감정은 무너졌습니다. 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천하오란이 급하게 교무실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학교 이야기가 올라갔어요. 기사 떴어요. 천하오란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징 명문고 학생들. 한글로 성적 올린다. 중국 교육의 사각지대 드러나. 대형 교육 매체 기사였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죠. 댓글이 3,000개였습니다. 이거 누가 올렸어? 제가 물었습니다. 몰라요. 근데 상하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대요. 그쪽도 학생들이 한글 쓴대요. 천하오란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상하이 고등학교 학생들도 한글 학습법 활용 전국 확산되나?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더 이상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베이징시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조사관이 파견됩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조사관 3명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학생 면담, 교사 면담, 서류 조사가 이어졌죠. 학교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린 선생님, 이 일을 최초로 발견한 게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즉시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효과요? 그게 금지하지 않은 이유입니까? 조사관이 따졌습니다. 학생들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조사는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교육청 공문이 내려왔어요. 한글 학습 보조 활용 실태 전국조사 실시. 각 학교는 사용 현황을 보고할 것. 저는 공문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전국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주말 언론이 움직였어요. 중국 교육의 맹점. 학생들이 먼저 답을 찾았다. 병음 체계의 한계. 한글이 대안인가. 5천년 문자 대국. 외국 문자에 기댄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찬반 논쟁이 격화됐어요. 이건 중국 교육의 패배다. 자존심을 버린 거다. 아니다. 학생들이 효율을 선택한 거다. 교육은 실용이 우선이다. 인터넷 댓글창이 전쟁터가 됐죠.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린 선생님,
광저우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학생들이 몰래 한글 쓰고 있었대요. 청두도 마찬가지래요. 천하오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 학교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학생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같은 해법을 찾아낸 거였죠.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어요. 선생님,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 요청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천하오란이 물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목소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천하오란 인터뷰 기사가 떴어요. 저는 한국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덜 무너지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병음은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매일 외워도 헷갈렸어요. 한글은 달랐어요. 규칙만 알면 됐어요. 저는 부정행위 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천하오란의 말이 기사 제목이 됐습니다. 댓글이 1만 개를 넘었어요. 이 아이 말이 맞다. 어른들이 외면한 진실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았는데 어른들은 뭐 했나? 이게 진짜 교육 문제다. 체면보다 아이가 먼저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천하오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했어. 네가 용기 냈어. 천하오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지켜줘서 가능했어요. 베이징시 교육청 결정문입니다. 교장이 교사회의에서 공문을 읽었습니다. 한글은 정식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습 보조 도구로서 제한적 활용을 허용한다. 각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되 과도한 의존을 방지할 것. 교장이 공문을 내려놓았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금지도 아니고 허용도 아닌 애매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최선이라는 걸. 완전 허용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금지도 할 수 없었죠. 학생들이 이미 증명해 버렸으니까요. 린 선생님, 이거 선생님 덕분입니다. 동료 교사 장리화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학생들 덕분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천하오란을 불렀어요. 졸업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죠. 하오란아, 최종 성적 나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몇 등이에요? 천하오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교 5등. 네가 해냈어. 제가 성적표를 건넸습니다. 천하오란이 울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책상에 엎드려 울던 그 아이가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처음엔 한글 쓰는 게 부끄러웠어요. 중국 학생이 외국 문자 쓴다는 게요. 근데 이제 알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천하오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배운 건 한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는 법이었죠. 졸업식 날 강당이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천하오란이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왕밍은 학업 향상상을 받았죠. 두 아이 모두 한글로 발음을 정리했던 학생들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교장이 연설했습니다. 하지만 한글 이야기는 없었어요. 여전히 공식적으론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였죠. 저는 씁쓸했습니다. 학생들이 해낸 혁신을 어른들은 끝까지 인정하기 어려워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왕밍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민이가 고등학교 진학했어요. 상위권 학교예요. 3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왕밍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민이가 노력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막지 않아줘서 가능했어요. 다른 선생님이었으면 처음에 빼앗았을 거예요. 왕밍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처음엔 빼앗으려 했었죠. 규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행히 멈췄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린 선생님, 중국교육연구원입니다. 선생님 사례를 전국 교사 연수 자료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연구원 담당자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자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주도 학습혁신 사례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선택을 존중한 게 핵심이에요. 요즘 교육 현장에 가장 필요한 자세거든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걸음을 멈췄어요. 결국 인정받은 건 한글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찾았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어른들이 그걸 막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2년이 지난 지금 베이징 시내 중학교 중 37곳에서 한글 학습 보조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지도 하지 않았죠. 학생들은 여전히 조용히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적은 오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시다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요즘은 신입생 학부모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애도 한글 써도 되나요? 네가 필요하면 쓰렴.
도구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중요한 건 도구의 국적이 아니에요.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중국 교육이 끝내 받아들인 건 한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사실도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